자, 10월 23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200달러, 3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일단 비트코인이 30K 저항을 살짝 넘기긴 했습니다. 이 30K 저항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중요한 구간이죠. 심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멀리서 보게 되면은 지금 약 3월부터 시작한 이 구간이 어찌 보면은 지금 박스권 안에서 gat혀 있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 위에 저항을 뚫을 수도 있는, 우리가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일단 30K보다 좀 높게 와주고 안착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이제 역 헤드앤숄더 나왔고 이번에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아직까지도 유효한데 이 방법을 깨기 위해서는 이 머리 헤드라인을 깨줘야 되죠. 이제 32K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30K 안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도 30K 비비다가 결국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빠졌고, 여기에서 30K 계속 건드리면서 움직여 주다가 결국은 확실한 돌파 안 되고 밑으로 빠졌고,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30K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K 지지를 해주는 이 모습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부터 7월부터 시작된 이 하락분에 대해서 지금 되돌림은 0.618 구간을 넘겼습니다. 이 0.618 구간 한 추세에 대해서 이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거 382의 되돌림, 0.618까지 되돌림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618 구간을 넘겨주는 모습이 나오면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조금 기대가 됐었던 이유가 지난 채팅방에서도 말했던 게 이제 그때 비트코인 29,600달러일 텐데 차곡차곡 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382 한번 찍어주고 236 찍어주고 그 다음 여기 0.5 찍어주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갑작스럽게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30K를 지금 넘긴 상황이죠. 자, 이렇게 30K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의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직 당장 승인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저번 영상에서 제일 최근 영상이죠. 2일 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현물 ETF 소송의 확정이 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 부분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 ETF 분쟁이 지금 승리의 눈앞에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2일 전에 영상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이제 항소를 안 했죠. SEC에서 항소를 안 했고 7일 이내에 종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언제였죠? 원래는 20일이었어요. 현지 시간 20일인데 미드나잇 데드라인으로 인해서 23일 가능성이 높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이제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저녁에서 내일 새벽쯤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현물 ETF의 승인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ETF 신청 거부를 철회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는데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이 이제 현물 ETF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기는 하지만 당장에 오늘 현물 ETF가 승인되는 걸 확정짓는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사 때문에 이제 오늘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계속 기대를 하면서 지금 이 가격이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오히려 이제 이 소식이 나오면 잠깐 이제 또 강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에서 힘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EC와의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얘기는 나올 때 승소했다. 이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 신청 거부를 철회하라는 명령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결국은 ETF 신청 거부를 철회하라는 게 이제 승인이 된 거죠. 승소를 한 건데 말했던 현물 ETF 신청이 아예 자체가 승인된 건 아닙니다. 다시 신청 다른 이유로 기각을 할 수 있고 말했던 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여기에서 SEC에서 다른 이유를 뭐 제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기각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서한을 뭐 법원으로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다시 밑으로 쭉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좀 리스크가 큰 자리입니다. 위아래 어디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하루 당장에 뭐 일주일, 하루, 내일, 뭐 내일 모레 이 움직임을 보는 건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과론적으로는 ETF, 현물 ETF는 승인이 됩니다. 이거는 승인이 된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시기를 모를 뿐이지 현물 ETF는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는 이 내용을 1년 전, 2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뭐 SEC에서 코인을 뭐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 그거는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고 초석이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결국은 이 ETF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현물 ETF 지금 상장 승인되면 지금 신청을 한 발행인들이죠. 여기 자산운용사 뭐 알고 있는 뭐 블랙록도 있고 아크도 있고 바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자산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자산의 1%만 유입이 된다라고 합시다. 비트코인 ETF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냐면 약 1,550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약 한화로 200조 원 되거든요. 한 209조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신청을 했던 이 기업들의 총 이제 AUM이라고 해서 이게 약 한 15조 6천억 달러입니다. 달러. 15조 이 15조라는 게 이게 달러로 하나도 아니고 달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금액의 1%가 1,550억 달러입니다. 이게 200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거든요. 자, 시가총액과 그리고 실현된 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움직입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시가총액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현된 이 시가총액,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설명드릴게요. 시가총액과 이제 실현 시가총액은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실현된 시가총액보다 약 한 3배에서 6배 정도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아까 말했던 1%만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비트코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이 해당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약 시가총액은 아까 말했던 3에서 6배 정도가 되니까 약 한 4,500억에서 9천억 달러까지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약 82%에서 약 165%까지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비교를 하면 약 5만에서 그리고 7만 달러까지도 가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ETF 하나만으로. 근데 말했던 거, 이 자금이 1%만 유입이 됐을 때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거품이 또 생기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보상 받으셔야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상 받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5만에서 7만이면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때 지금 비트코인 16,000달러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나요? 이번 작년 딱 연말쯤에 뭐라고 했었나요? 비트코인 다 끝났다고 얘기했었죠. 그때 저는 영상에서도 10개월 전, 딱 10개월 전이네요. 10개월 전에 끝났다라고? 아니라고. 그때 17,000달러였을 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지금 16,000달러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 소리 취급을 받을 건데, 그 당시에는 참 공포스러웠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여기에서 나중에 우리가 7만 달러, 막 이렇게 5만 달러, 7만 달러 갔죠. 그러면 나중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셔서 완주를 좀 하시길 바라면서, 일단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있기는 해요. 일단 말했던 것처럼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서 상승을 하더라도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갔다가 또 공포감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굴곡이 많이 있다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겁니다. 이런 힘든 시기 때 이때 저는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겠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1년만 기다리세요.
하면은 됐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고점이다. 그럼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 좀 팔아서 수익 확보하고 시드 늘려서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계속 발라먹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맨날 영상을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레드존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보는 차트죠. SSR, R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드존 진입을 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차트의 승률이 좀 많이 괜찮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물론 여기 레드존 진입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레드존 진입을 하고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무조건 따라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일단 어느 정도 다 매도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채팅방 우리 정예원 방에서는 알트픽이 나가거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그때 막 FTX 발 악재가 있었죠. FTX에서 이제 매도를 한다. 보유 자산 중에 솔라나가 있다 했는데 저는 그때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매집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언제 샀었냐면 여기에서 샀었습니다. 9월 11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 구간까지 매도해서 약 55% 정도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솔라나 말했던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FTX에서 보유한 자산이 솔라나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게 악재가 터질 것이다. 매도 물량 터지면 솔라나 크게 하락한다 했는데 저는 그때 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에 판다라고 했는 게 330 38,300원이었는데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55%.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공포감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금 같이 이제 너도 나도 너무 기대에 차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 그랬던 저는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레드존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너무 지금 호재 뉴스가 빵빵 터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저희 채팅방 보여드릴게요. 레드존 진입했고 일요일날 얘기했고 레드존 진입을 했고 더 오를 수 있지만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음 기회를 또 노리면 되니까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약 한 50% 정도 물량의 50%, 30%, 50% 정도를 물량을 정리를 했었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또 상승을 해가지고 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로 더 매도를 했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좀 빠져 있다가 다시 또 눌림 주면은 매수를 하던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저항 구간 확실히 깼을 때 추격 매수를 또 해보던 이런 식으로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정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는 뭐 큰 일정이 없고요. 목요일 날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GDP 그리고 27일 좀 중요하게 했죠.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것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차트상으로 저항 돌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 보인다. 하지만 지금 이 이유가 아까 말했던 지금 ETF 그리고 그레이스케일과 ETF 이 분쟁의 결과가 원래는 현지 시간 20일인데 이게 데드라인으로 인해서 23일까지 나온다. 그러면 오늘 저녁이 될 겁니다. 지금 이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또 결국은 이게 승인이 아니죠. 승인이 아니라 결국은 항소하지 않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기대감으로 이제 좀 더 끌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선반영된 것들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체크하시면서 오늘은 좀 방향성 잡기가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항상 선물하시는 분들 스톱로스 구간 잘 정리하시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희망은 점점 높아지고 밝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엄청난 호재입니다. 현물 ETF에 대해서 이거 현물 ETF 대봤자 별 소용 없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치수들을 실제로 보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은 더욱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은 소식들, 뭐 안 좋은 소식 있을 때도 이야기 드려야겠지만, 좋은 소식들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또 이번 한 주도 잘 여러분들께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